안녕하세요. 한글서의 강사 찬들 전은영입니다. 지난 1강 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오늘은 자음을 하겠습니다. 자음을 하면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처음 글씨는 기역. 기역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이 글씨는 평으로 놨다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직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보다 요 마무리가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씨는 기역인데 어디에서 쓰냐면 가, 갸, 거, 겨, 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가만히 놓고 평으로 가는 듯 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아래쪽으로 거의 직선. 마무리는 여기보다 살짝 들어가게. 그 다음 두 번째 기역은 고, 교 또는 받침. 그걸 쓰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배웠던 가로액과 세로액의 결합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액 시작 놓고 여기서 세로액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기역은 구, 규, 그 자를 쓸 때 기역을 씁니다. 이거는 평으로 놓지 않고 살짝 위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기를 요 가운데로 맞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모음과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 갸, 거, 겨, 기 쓰인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갸를 한번 써볼게요. 갸, 기역 쓰고 여기서 세로의 갸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갸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겨도 한번 써볼까요? 겨가 어려우니까. 자, 기역, 겨의 기역을 먼저 써주고 여 써주고 여기에 세로액을 써주면 여가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기역은 이 기역은 받침이라고 했어요. 이 받침을 쓰게 되면 어디 보자. 뭐가 있을까요? 극자, 안 되겠다. 곡자가 되겠네요. 자, 곡자를 한번 써볼게요. 가로액, 세로액 결합, 그 다음 오를 쓰고 받침, 기역을 쓰면 됩니다. 이러면 곡자가 완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교자를 한번 써볼까요? 기역 쓰고 교 이렇게 쓰면 교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구, 규, 그라고 했죠. 구자를 한번 써볼게요. 위로 살짝 올려서 하나, 둘, 셋, 중간까지 오고 9.
구자는 교자 이 가로액보다 살짝 깁니다. 그리고 세로액은 하나, 둘, 셋의 3분의 2 지점에서 여기에 규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러면 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의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기억은 3가지였는데 니은은 4가지나 됩니다. 이 니은은 마찬가지로 세로액하고 바로 가로액을 결합시킨 것. 이거는 나, 냐, 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세로액 쓰고 가로액 결합시키고 아이고 조금 여기가 모자랐는데 세로액 쓰고 3분의 2 지점에서 점 하나 둘 셋 하면 나가 되겠죠. 여기다 3분의 2 지점에도 써주면 야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은 너, 녀. 그래서 세로액을 쓰다가 여기서 힘을 주고 살짝 빼는 글씨입니다. 써보겠습니다. 녀를 써볼게요. 세로액을 쓰고 여기에서 힘을 주고 살짝 힘을 빼주고 니은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 여를 써주면 여가 되겠죠. 세로액. 그러면 여가 완성이 되죠. 자, 이 니은은 노, 뇨, 누, 뉴, 느가 되겠습니다. 이 니은을 쓰는 방법은 살짝 사선으로 갔다가 둥글려서 가로액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뭘 써볼까요? 노를 써볼까요? 노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세로액이었죠. 우리 여기는 직선, 여기는 사선. 가로액 마무리 하나, 둘, 셋. 그 다음 뉴도 써볼게요. 세로액인데 살짝 사선으로 가서 가로액으로 해서 마무리. 항상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마무리가 없으면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 돼요. 가로액 해주고 마무리 둘, 셋. 뉴 이렇게 쓰면 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니은은 받침 니은입니다. 이 니은은 아까 전에 요 니은하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니은은 이쪽에 힘을 받지만 이 받침 니은은 가운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써볼까요? 난을 써볼게요. 세로액, 가로액 써서 세로액 써주고 난. 받침을 쓸 때는 이 세로액을 좀 짧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받침을 쓰는 거죠. 이 받침은 요 가운데 힘이 받도록 난 여기서 요게 직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넌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세로액으로 갔다가 여기서 힘을 받아서 살짝 힘을 빼고 그 다음 어로 썼다가
그 다음에 받침 넌 가운데에서 힘을 받습니다. 다르죠? 근데 넌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니은은 4가지 글씨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다음은 디귿인데요. 디귿도 니은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귿의 처음은 다, 갸, 디. 한번 갸를 써볼까요? 가로액을 짧게 쓰고 세로액과 가로액을 연결시키고 세로액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하면 다가 되겠죠. 이렇게 다, 갸, 디를 쓸 때는 이 디귿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니은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너, 녀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가로액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뎌를 써볼게요. 가로액 짧게 하나 그려주고 써주고 그린다는 표현은 안 좋은데 디귿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 여를 써주면 뎌가 되겠죠. 그 다음은 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듀를 한번 써볼까요? 가로액을 써주고 돌려서 그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듀 가로액 마무리 하나 둘 셋 하면 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받침 우리 니은 받침하듯이 디귿도 받침이에요. 써볼게요. 가로액 둥글게 돌려서 마무리해 주고 유 이 부분은 짧게 해줘야죠. 그래야 받침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받침을 쓰는 걸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리을을 하자면 사실은 리을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기역을 붙여주기만 하면 리을이 돼요. 여기다가 기역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기역을 붙여주면 리을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하고 여기의 공간이 똑같아야 돼요. 써보겠습니다. 기역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디귿을 붙여주면 라 이렇게 하면 리을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역만 붙여주면 리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돼요. 리을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미음, 비읍, 이응, 히읗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다른 방법은 없고 미음 한 가지인데요. 미음을 쓰는 방법은 여기 세로액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부터 그자를 쓰듯이 기역을 써주고 마무리 가로액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액을 써주고요. 여기서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기역을 쓰듯이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완전한
사각형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돼요. 이거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직선, 여기는 사선으로 떨어지니까요. 항상 세로액은 그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읍은 제가 한 3가지로 써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점 있죠. 써보도록 할게요. 세로액을 쓴 다음에 또 세로액을 쓰고 요 점 하나, 둘, 셋. 우리가 1강 때 배웠던 이 점을 쓰고 가력을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 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붙을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다 방법 다 괜찮은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쓰되, 이렇게 붙일 때는 세로액 쓰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꼭 이 점의 모양이 나와야 해요. 그렇게 해서 비읍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응. 이응은 처음에 쓰는 방법이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고 똑같은 굵기로 거의 여기까지 저는 와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굵기로 쓰시면 됩니다. 히읗은 이것도 점이죠. 점 하나, 둘, 셋. 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액 써주고 그 다음 이응 똑같은 굵기로 이응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히읗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옷하고 지읒은 같이 갈 건데요. 시옷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옷은 소, 쇼, 수, 슈, 스. 그 다음에 이 시옷은 서, 셔. 이 시옷은 사, 샤,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 쇼, 수, 슈, 스를 쓸 때 쓰는 시옷 공부를 해볼게요. 이건 마치 부메랑 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길이가 같아야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이에요. 이 점은 처음에 가볍게 붙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똑같죠.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길게 쓴다거나 철커덕 붙여서 이렇게 쓴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길이로 쓰고 가볍게 붙여서 마무리를 비슷하게 해주면 글씨가 훨씬 예쁩니다. 그러면 소를 한번 써볼게요. 부메랑 치듯이 쓰고 가볍게 해서 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세로액, 가로액 쓰면 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놨냐면 이 시옷은 이 길이의 가운데쯤 가야 돼요. 그래야 보기가 예뻐요. 이거는 너무 위로 붙고 너무 철커덕 붙어서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서, 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쯤 세로액을 붙이고 그 다음 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서 숫자가 써지겠죠.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공부한 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 샤, 시 쓰는 건데 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가운데쯤에 점을 붙이고 가로에 이렇게 하면 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옷이 되면 지읒도 마찬가지예요. 지읒도 똑같아요. 이 처음에 소, 쇼 할 듯이 조, 조
이 부분을 쓰는 이 부분에 이 머리만 딱 붙이면 지읒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붙여지면은 저가 되고, 이 부분도 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옷과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액이 있잖아요. 이 가로액 부분이 어느 자리에 오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곳에 와야 하느냐. 이 점이 붙을 때 여기 가운데에 와야 지읒은 예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지읒은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읍을 하겠습니다. 피읍은 우리가 쓰던 가로액, 짧은 가로액 먼저 쓰고 그 다음 세로액 쓰고 가로액을 쓰면 되겠죠. 이거는 파, 펴, 피. 한번 피를 써보겠습니다. 가로액, 짧은 가로액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이 세로액을 쓸 때는 요거보다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세로액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액을 쓰고 길게 써야 되겠죠. 요 길이는 여기하고 맞춰서 써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를 쓰면 피가 되겠고 여기다가 아를 붙이면 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면 야가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씨는 퍼를 써보겠습니다. 이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이 맞춰주고 요 안으로 이게 들어오면 됩니다. 짧은 가로액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세로액 이 안쪽으로 써주고 가로액 써주고 퍼 이렇게 하면은 퍼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얇고 이게 두껍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나가는 게 글씨가 훨씬 이쁘죠. 그래서 굵기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는 포, 표, 푸, 퓨 혹은 받침. 그렇게 뭐 다 비슷해요. 포는 이 길이가 조금 길어지겠죠. 그 다음 세로액을 하고 이 안쪽으로 붙이고 가로액 해서 마찬가지로 오를 써주면 포가 되겠죠. 하는 김에 퓨도 한번 써볼게요. 가로액 이 안쪽에 세로액을 써주고 가로액으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퓨 살짝 하면 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음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안 한 글씨는 키읔인데요. 키읔은 기역에 줄 하나만 그으면 똑같이 키읔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음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서의 궁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 한글서예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이 글씨 쓰는 재미와 아름다움 때문에 굉장히 오래도록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한글서예는 한문서예와 다르게 우리가 다 아는 글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식기, 글귀 이런 것들을 씀으로 해서 자신의 철학도 펼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어떤 길라잡이가 돼서 처음에 망설이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도 해볼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까운 동사무소나 센터나 이렇게 50플러스 센터나 이런 뭐 백화점 문화센터나 어디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도 다 좋은 선생님들이니까 자기와 맞는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이 한글 서예를 입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글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